흔들수록 살아나는 파우더 유수분 밸런싱.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진 피부엔 토너를 흔드세요. 밸런싱 프레쉬 쉐이크 토너. 유분, 각질, 피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흔드세요. 흔드는 토너 밸런싱 프레쉬 쉐이크 토너. 피부 환경을 건강하게 프리바이오틱스 피부 장벽 밸런싱. 흔들수록 살아나는 파우더 유수분 밸런싱. 자극은 잠재우고 유분은 산뜻하게. 흔들수록 달라지는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경험하세요. 흔드는 토너 밸런싱 프레쉬 쉐이크 토너. 스킨케어에서 스킨 뉴트리션으로.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사업하는 4월 1일부 유브론즈 빌더 정진아의 손용석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직영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엔드 파트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현재 부부의 삶은 만족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일도 끝이 있기에 사업을 찾고 있던 중 아내의 제자로부터 찐 아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통해 부부가 함께 성장하며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글드림 시스템 안에서 브론즈 빌드를 시작으로 탄탄한 네트워크를 다져 올 회계년도 SP를 해내겠습니다. 고! SP!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사업하는 김미애입니다. 소비자로 아메이 제품을 애용하고 있던 와중에 동네 동생이자 저의 스폰서님의 꾸준한 후원으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저의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아이들의 간절한 꿈이 생겼을 때 그 꿈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멋진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이글드림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며 이번 회계년도 안 세레그를 탄탄한 브론즈 빌더로 만들어 다음 회계년도에 파운더스 PT를 완성하여 고 발리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 브론즈 빌더 정현서입니다. 현재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는 옷가게에서 알바를 하고요.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부대찌개집에서 오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8월쯤에 이제 옷가게에서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음날 저는 사업 설명을 백다방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깜깜한 터널이었던 제 인생, 제 무게는 아메이의 비전을 만나면서 신락 같은 희망이 보였고, 그게 빛으로 보였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제게 이것밖에 답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 코로나로 인해서 뭐 좋아졌다고 해야 될지 뭐 나빠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팅장에 가지 않아도 제 생업을 놓지 않아도 제가 미팅을 참여할 수 있었고, 정말 꾸준히 미팅 100% 참여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저는 꿈이 생겼고요. 제 목표는 2021년 아이들과 함께 삿포로에 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삿포로 비행기 태워준다고 맞버릇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회계년도에는 꼭 SP 달성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최현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외래 교수로 일을 했었고요. 현재는 프리랜서로 영어 강의를 하며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창업자분들의 자서전을 접하게 되면서 그분들의 신념과 철학이 녹아있는 아메이라는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회사뿐만 아니라 제품, 그리고 보상에도 큰 매력을 느끼게 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메이를 통해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더 이상 저의 시간과 맞바꾼 노동 수입이 아닌 인쇄 수입을 통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올 회계년도 저의 목표는 SP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노소화입니다. 이번에 브론즈 빌더를 시스템 속에서 성취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글드림 그룹 속에서 이 시스템 속에서 성장할 수 있어서 진짜 시스템의 힘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뉴트리라이트로 첫 번째 인생에서 끝날 뻔했던 저의 인생이 두 번째, 세 번째 인생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감동으로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메이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이글드림 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사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SP!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4월 1일부로 누 SP 김미란입니다. 저는 시트 제조업을 조그만하게 하고 있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디톡스를 하다 보니 야외를 접하게 되었고 사업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다가 목표를 정하고 나니까 SP라는 걸 달성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열심히 해서 회계년도 GP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잘해줘요. 그럼 잘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이창성입니다. 저희 이 영상 녹화가 나도 처음인 관계로 뭐 버벅거릴 수도 있겠지만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요새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유튜브로 알려지거나 알려지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미에서의 연예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거 10년 전에 길 다니다가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상당히 불편한데 요새는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오늘 영상을 찍으면 많이 알려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리셋이라는 주제예요. 리셋 좀 이따 나오는데 리셋 RESET입니다. 요새 요거를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나이를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2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가 여러분 계산하십시오. 그때가 88년입니다. 연애 2년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헤어지는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우리 형님이 결혼을 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 형이 밀려서 나 때문에 빨리 장가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이제 물어 후회해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반반이란 뜻입니다. 27에 결혼해서 저 직장 생활을 이제 LG에서 시작을 하는데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너무너무 행복해 했어요. 자기만의 독립된 공간이 생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매일 있는다는 생각이 기뻐했지만 저는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제 월급이 40만 원이었거든요. 아파트 관리비 8만 원 내고 제 용돈 6만 원 쓰면 진짜 저축할 게 없어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양갓집을 다니면서 과일을 가져오고 고기를 가져오고 생필품을 다 공급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말마다 오니까 기쁘니까 항상 냉장고에 채워놓으셨고 저는 우리 집에 도둑놈이 됐고 저희 와이프는 처갓집에 도둑이 됐던 것이죠. 이쁜 도둑이죠.
지금 현재 우리 딸이 결혼해서 그 도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저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계속하면서 전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그 방법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5년 반 만에 과장이 됐는데 그때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경영관리팀에서 계속 일을 했고 계속 경영관리팀에서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주지 않고 저는 계속 거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머리숱도 엄청 많았었는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그 스트레스를 집에 가도 뭐 쉬는 게 머릿속엔 숫자가 계속 돌아가는, 경영자하고 맨날 얼굴을 맞대니 제가 경영자의 머리가 된 거죠. 숫자를 다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과장 말년차 4년차에 제가 이제 아메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저희 26년 아메이를 제가 얘기하는데 95년도에 시작을 했을 때 저는 34살이었습니다. 과장 말년차였어요. 1년 동안 아메이 제품을 쓰지도 못하게 했고 사업의 개념을 얘기한다고 해도 듣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저는 LG화학에서 LG 생활건강 부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에 생필품이 다 있었어요. LG 생활건강기에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들어올 수가 없었죠. 또 그다음에 저는 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지 다단계 판매를 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때 우리 아이의 모습이, 이게 김호고, 얘가 효진입니다. 마지막에 얘네들이 또 사진이 또 등장하는데, 요 아이들이 보통 사람들은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물질적 지원을 잘 하기 위해서 아메이를 택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자랄 때 엄마가 함께 해야 된다고 하고 집에 있어요. 아니면 뭔가를 안 해요. 이 차이점은 뭐 그분의 말도 맞아요. 제 말도 맞아요. 목적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 2살, 6살인 아이를 집에 두고 와이프는 나가서 아메이를 시작을 했고, 저는 저녁 때 퇴근을 하면은 또 아메이를 했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집에 들이기 시작했고 더 시간을 빼서 활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습관이 2년 내에 만들어져요. 운동도 그렇고 생활 태도도 그렇고 모든 게 2년 내에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집중하는 게 줌 미팅을 할 때 계속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관점을 계속 바꿔주는 이유가, 지금부터 2년에 여러분 습관이 안 바뀌면은, 패턴이 안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5년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했습니다. 정말 뛸 듯이 기뻤죠. 잠시 누리는 것도 잠깐이었고 바로 같은 해 9월 달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한 해 2핀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라는 거 상상이 됩니까? 이때 제가 평생 먹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뿌리가 내려가서 그 수입원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2001년 9월에는 더블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했어요. 뭐 매년 핀이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2002년 9월에는 파운더스 트리플 현재의 핀을 제가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의 핀으로서 계속 제 네트워크를 유지를 해나가면서 그 네트워크의 기반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의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11월인가 제주도에 가서 우리 부부의 모습이 어때요? 연예인 같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그 애월 쪽에 가가지고 찍은 모습이고요. 또 하나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목은 아빠와 아들입니다. 청바지 똑같이 입었고요. 흰 운동화야 색깔 다르게 티 입고 선글라스 꼈고. 저 안 닮았죠? 와이프랑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여기는 부산 아난티입니다. 부산 아난티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번에 2살 때 아메를 시작해서 지금의 이번에 콜롬비아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이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콜롬비아를 이제 합격 발표하고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교수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나 너랑 인턴십을 같이 연구하고 싶으니까 너 나랑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장학금 별도고. 인턴십이라는 것은 9시부터 5시까지 같이 연구 프로젝트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원 공부는 언제 하냐?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하니까 토요일 주일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김호가 물어보는 거, 아빠, 나 진짜 여기 등록해도 돼요? 계속 밤마다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아니까요. 이 콜롬비아의 우리 이씨 집안의 가문의 역사를 바꾼 장본입니다. 얼굴은 어때요? 잘생겼죠? 여자는 없습니다. 여자 아직까지 한 번도 사귄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안 사귀냐고 물어보니까 아빠 전 2가지를 못해요. 밤마다 전화 여자에서 잘 자라고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줘야 되고 그런 것도 기쁨이지만 2가지를 못하고 제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여성은 좋은 여성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갔고요. 그 다음 다지는 우리 딸 결혼한 딸입니다. 요거 제주도 함께여서 참 좋다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제 컸어요. 자랑이 아니라 26년을 아미하면서 이 아이가 6살이면서 지금 32살이 됐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지원을 다 해줄 수 있다. 제가 이번에 제네시스 S70을 우리 딸한테 선물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젊어요.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목표 정하고 꾸준히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의 소개와 이것이 끝났는데요. 이것이 다 아메와 함께한 세월 속에 얻어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스스로 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인도하는 거지 여러분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때 자녀의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위탁했어요,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해서 방향을 잡고 애들한테 초등학교 때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깨달은 바가 있는 다음부터는 아이들한테 화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이 성인이 돼서 아빠 진짜 화 안 내대 그러더라고요. 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베개로 한번 위협한다고 머리를 한번 쳤거든요. 베개로. 뭐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엉엉 우는 거 보고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러고 후회하고 우리 딸한테 사과하고 아빠는 다시는 안 그런다. 그거를 성인 돼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를 지켜봤던 거죠. 아이들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돈을 벌려고 해야 되는 현재 경제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지금 코로나로 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 뭐 중국, 뭐 한국도 돈이 엄청 시중에 풀렸어요. 아시죠?
우리나라는 100조 이상의 돈이 풀렸고 또 미국은 얼마 전에 또 이제 2,000조를 시중에 풀겠다고 또 상원에서 결의까지 했어요. 자, 그러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돈이 풀리면 경제가 이제 백신도 막 공급이 되니까 경제가 좋아지겠죠.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아요. 좋아져요. 좋아질 때 경제만 좋아지면 돼요? 나도 좋아져야 되잖아. 나도. 그렇지 않아요? 그 괴리감이 생기면 나도 좋아지면 경제가 지면 조선 배도 다니고 뭐 공장도 가동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뭐 차도 많이 다니면 뭐가 올라요? 유가가 오르고 그럼 인플레이션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바구니 물가 다 올랐죠? 그럼 이제 뭐가 오를 것 같아요? 음료, 식품, 생산하는 것들이 다 오르게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올라요? 식당. 그러면 어떻게?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받는 현재 수입을 가지고는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더 그 수입을 보상을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인플레이션이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나와지는데 지금은 금리 올리면 안 돼라고 지금은 자꾸 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뭐 파월 뭐 의장도 아직 금리 안 올리겠다는 거지. 분명히 이거는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경제가 돈이 회수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금리는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 받은 사람들 다 직격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동산도 양극화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운론 시대는 끝났고요. 똘똘한 건 올라오고 그렇지 않은 건 떨어지고 저는 그렇게 되는 거죠. 매년 공시지가를 10%씩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종합보유세는 계속 올라가니까 1가구 2주택인 사람도 이제 나중에 2주택은 다 내놓게 되겠죠. 좋은 걸 내놓겠어요? 안 좋은 걸 내놓겠어요? 안 좋은 거 내놓으니까 거기는 이제 제값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부동산은 1년,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년 미래 앞을 봐야 뭐 바로 내가 집을 사서 바로 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계속 이제 돈을 풀었고 정부의 예산이 더 과도하게 집행을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고 또 세원 확보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한다면은 서민들은 더 돈 쓰기가 좀 어려워진다고 보고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에요. 벌어질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내 남편이 급여생활자다. 크게 지장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긴축은 해야 될 거예요.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가 나와서 더 벌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부동산 가격은 지금 계속 상승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새 신문에 계속 나오죠. 그 보유세에 관한 것이 이제 5월 30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그분들이 내야 돼. 기점이 5월 31일까지 소유한 사람이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인 사람들은 5월 30일 전에 다 팔고 싶어 해서 지금 매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돌아가 있는 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기업들은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게 이제 내연기관 차는 점점 줄어든다. 전기차가 나오고 수소차가 나온다. 수소차의 세계 1위는 현대자동차다. 그 다음에 전기차도 많이 나온 테슬라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은 이 두 차가 나오면은 내연기관 차가 아니기 때문에 부품이 3분의 1이 줄어든다. 부품이 3분의 1이 줄어드는 3분의 1 생산한 제조업자들은 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 제조업체는 다른 제품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은 무지하게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5년 내로 돌아오니까 지금 이제 충전소 만들겠다고 막 계속 나오죠. 그러면 전기차와 관련된 게 또 뭐가 있죠?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한번 아시는 분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배터리집 회사 LG화학에서 이번에 분사해가지고 LG 솔루션이라는 데가 있죠. 또 SK가 있죠. SK 이노베이션. 근데 SK가 LG화학에 특허를 도용했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판결받은 게 10년 동안은 SK는 미국에서 판매 못하겠다고 제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LG와 SK가 지금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LG화학은 SK한테 2조 8천억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누가 갑이에요? LG가 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삼성 SDI, 포스코.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있는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제 1차 벤더로 쫙 있는 거죠. 미래로 가는 회사들은 이 회사죠. 그 다음에 AI는 아시죠? AI는 인공지능을 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독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유튜브 보면 계속 봤던 거 뜨지 않나요? 알아서 뜨는 겁니다. AI가. 내가 잘 보는 채널 이런 거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 쓰죠? 카드 쓰면 여러분이 카드 가면 어디 가서 쓰는 거 다 나오죠. 그 AI가 잡아서 기업에다 이거를 제공한다면은 엄청난 좋은 데이터 아니에요? 고객의 취향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맞춤식 마케팅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고급 정보인 거예요. 고급 정보. 그 고급 정보를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제가 다 해놨잖아요. 쫓아오면 그냥 여러분 두게 돼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구글은 자율주행에 앞서가는 대표 기업이죠. 또 하나는 넷플릭스는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만 얼마만 내면 뭐 원 없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번호도 어떻게 하나는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5,000원 정도 내면은 넷플릭스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KT나 SK의 영화 보기 하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번 코로나로 해서 확 떠버린 거죠. 두 번째 줌 미팅을 한번 보세요. 줌은 별로 안 알려졌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회사들은 다 줌 미팅을 해요. 그 40분이면 딱 끊어. 그 회의 40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40분 더 하려니까 돈을 연회비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회사들은 아마 줌에 다 가입이 됐을 거예요. 그 돈 다 내는 거죠. 그 줌이라는 회사는 이번 코로나로 확 성장을 했죠. 이런 AI 기업 쪽에 내 자녀들이 거길 들어간다면은 성장성 있는 데 들어가면 진급도 빠를 것이고 연봉도 확 늘어날 거고, 그러면 내 자녀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미래는 딱 바이오, AI, 배터리, 수소차, 전기차 이런 분야예요. 그럼 전공이 뭘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좀 이따 또 얘기해 드릴게요. 반도체는 전 세계를 하는 이 삼성전자가 있어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이 TSMC는 어디 회사인지 아시는 분? 대만 회사예요. 근데 이거는 파운더리 반도체예요. 삼성전자는 자체 디자인해서 생산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기업이 이렇게 반도체를 좀 해줘라고 설계도를 주면 위탁 생산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파운더리라고 해요. TSMC는 다 파운더리예요. 이렇게 해줘. 왜냐하면은 전기차, 수소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요 30몇 개예요. 굉장히 많대요. 그거는 반도체를 다 설계해서 여기다 위탁 생산하는 거예요. 이 두 개 회사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삼성전자만 들어가도 뭐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채 안 하죠. 공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인턴 사원 써보고 괜찮네 그러고 그 부서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인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바로 취직 안 하잖아요. 다 인턴 경험을 해서 바로 들어가면 일할 수 있게끔 자기 스펙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되겠죠. 자, 유통의 한번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짠. 아마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아마존의 창업자의 부인은 소식 들은 거 아시나요? 이혼했잖아요. 이혼했는데 그 부인의 재산이 이혼했을 때 받은 재산이 약 2조였는데 20조였는데 그게 60조로 늘어났어요.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근데 더 놀란 사실은 그 분의 나이가 51살인데 자기 자녀의 학교 선생님이랑 재혼했어요. 학교 선생님이랑. 근데 외모를 보면 제 외모는 게 아니라 머리가 빡빡해요. 그 순수함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마존의 전 부인은 자기 있는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는 거로 두 분은 약속하고 계속 이제 기부를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알리바바는 중국 회사죠. 마윈이라는 거대 온라인 이커머스를 만든 공룡인 거죠. 여기도 영어 선생님이었다가 아이디 하나 갖고 이렇게 됐죠. 쿠팡으로 보십시오. 쿠팡의 로켓 배송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고객은 빠른 배송을 원하죠. 그렇죠? 로켓 배송에 이거는 된다라고 해서 계속 투자를 해서 아직도 적자예요. 아직도 적자인데 주가는 좋습니다. 마켓컬리 한번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제가 뭔가 유치해낸 게 있어요. 마켓컬리는 매출이 1조 원이에요. 쿠팡은 13조 원이에요. 마켓컬리는 언제 창립이 됐냐면은 2015년에 창업했어요. 2015년. 6년 만에 1조 원이 됐어요. 뭘로? 새벽 배송으로. 그것도 뭘로? 먹거리로. 고객의 니드가 확 와닿죠. 신선한 거를 저녁에 주문하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최고잖아요. 양질의 먹거리를. 짧은 기간 내 6년 만에 1조 원이 됐어요. 쿠팡은 2010년에 창업했어요. 매출 13조예요. 11번가 매출액 5천억이에요. 언제 창립했어요? 2007년. 2007년 이베이 코리아 매물 나왔습니다. 지금 LG 신세계 사나마나 지금 막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매출 1조 원입니다. 다시 기억해요. 여기 매출 얼마라고 그랬죠? 1조. 쿠팡 이베이 1조. 여기 5천억. 여기 2007년 2000년도 2015년 쿠팡 2010년. 먼저 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하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미 존재하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제는. 특히 여러분 여기서 아메이는 27년 검증된 시장 성립이 된 거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승패가 가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녀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깔린 판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왜 변해야 하냐는 거예요. 왜 변해야 되냐는 거예요. 변화를 당할 수는 없어. 당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변하자는 거예요. 변하는데 저절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뭔가를 흐름을 이해하면은 스스로 내가 변해야겠구나 느끼는데 흐름을 읽지 못하면은 왜 변해야 되는지를 몰라. 여러분 자녀한테 왜 영수구하고 이런 학문을 이런 과목을 다 왜 해야 되는지 자녀가 알고 공부하는 애가 있겠어요?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엄마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영어가 어렵니? 수학은 어떠니? 국어는 어떠니? 엄마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자꾸 끌어올리려면은 그 능력이 안 되는 애한테는 힘든 일이고 어떻게 보면 고문일 수도 있는 거죠. 아이들은 이성을 통제하는 나이가 아니라 감정대로 흘러가요. 좋으면 좋은 걸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찾아주는 게 부모의 일인 거죠. 그 어린아이한테 이 목적을 위해서 너 참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를 아는 애는 별로 없어요. 범생이나 그렇죠. 그래서 다 소비자와 기업의 니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걸 느끼죠. 아까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엄마들이 원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완전 니드가 딱 맞는 거잖아요. 가격도 비싸요? 안 비싸요. 내가 좋은 브랜드는 다 있어. 그럼 그거 하나 살려면은 저 먼 데가 사야 되는 걸 배송해 주는 거야. 시나몬 케이크 가끔 먹고 싶은데 그거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좋은 브랜드 딱 주문하면 배달 딱 기가 막히잖아요.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우리 사업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 벌 수밖에 없어. 그럼 뭐예요? 내 고객의 니드를, 내가 관리하는 소비자의 니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춰준다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날 이유가 없어. 그러면 리셋이 아니라 리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린 자꾸 리셋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리스타트야. 리스타트는 뭐야? 리셋은 다 초기화 시켰으니까 제로예요. 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배워서 해야 되는 거야. No. 리스타트는 기존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을 딱 갖고 있고 아닌 것만 버리고 어떻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리셋이야, 리스타트야. 리스타트라는 거죠. 여러분은 기존에 갖고 있는 장점들을 어떻게 이 사업을 하면서 승화시킬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해서 이렇게만 해 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르는데 그걸 살려야 주는 시대의 사업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생각하는 함이, 고민하는 함이, 그래야 발전하고 실력이 증가된다는 거죠.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인쇄적 수입을 많이 원했고, 그래서 인쇄 수입을 찾다 보니까 책을 낼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노래를 잘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작사를 잘할 수도 없고. 제가 오늘 오면서 회상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시나요? 산울림을 아시는 분? 지금 손 드신 분은 나이가 있으신 분입니다. 산울림은 삼형제가 한 겁니다. 회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길을 걸었지 누군가 함께 있다고, 이런 노래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여자와 헤어진 노래예요. 여자가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안 물었대요.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런 뜻이에요. 왜 나를 떠났냐고 묻지도 못해. 마음이 여려서. 그런 가사가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오히려 미운 건 나였어,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노래 가사 같지만요, 오히려 미운 게 나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붙잡지도 않은, 노력도 안 했잖아. 잡아야지, 사랑한다면. 이해도 시키려고 해야 되잖아.
그것도 안 했어. 그리고 보통 남자라면 여자가 떠났다면 으이씨 나쁜 거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미운 건 나였어. 내 탓이라는. 이런 사람은 두 번 실수 안 할 겁니다.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을 두 번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탓을 돌린 사람 치고 저는 상식적인 사람 못 봤어. 왜 다 남의 탓이야? 우선 내 탓에서 잘못한 것을 발전하면 아 나는 다시 스타트를 해야 되겠구나. 남의 탓으로 돌리면은 자기가 잘못한 건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내 관점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래서 해야 개선점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겨야 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안정적인 수입을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하냐? 첫째, 양질의 소비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내가 200명의 소비자 관리를 해요. 어떤 사람은 한 50에서 70명을 최대로 관리해. 누가 더 오래 갈까요? 그렇죠? 50에서 70명이 훨씬 나은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냐면 200명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다 그 사람은 다른 아미한 사람 만날 거예요. 그럼 뺏기는 거예요. 좋은 관계, 좋은 양질 소비자를 만나서 나와 관계하는 걸 하면 그 수입이 인쇄적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같은 마켓컬리 같은 내 고객이라 한다면은 그건 나한테 인쇄적 수입을 나한테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라는 것도 스스로가 알아요. 누구는 100명 한대. 그거 쫓아갈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내 역량, 내 걸 알아서 난 이게 적당해. 그것만 알아서 그것을 누군가의 다른 사업자한테 복제시킨다면 여러분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 거죠. 남의 걸 보지 마십시오. 내 걸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부터 해나가서 자신감을 얻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네트워크의 안정을 찾는다면요. 네트워크의 안정을 찾는다면은 결국은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9%에서 12% 하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내 이하 그룹에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론즈 빌더가 있다고 하면은 보다 더 네트워크가 안정화될 거라는 거죠. 제가 어느 리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15%면은 수입이 한 달에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리더님 요즘 저 18% 브론즈 빌더 했는데요. 저 2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또 보냈어요. 축하해요. 근데 다음 달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조금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면은 18%만 해도 200만 원의 인센티브 수입이 되는 거네요. 리더님이 원하는 거네요. 그것부터 안정화한 다음에 올라갑시다. 선택하세요. 300만 원을 더 받고 싶은지 아닌지 올라갑시다. 그건 해봤으니 되잖아요. 자신감이. 1차 보너스도 인쇄적 수입이 된다. 자,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한 이유가 있어요. 5년 후를 볼게요. 5년 후를 보면 대한민국 여성들은 거의 다 일을 해야겠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거나 아주 돈이 많지 않으면 누군가는 다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그 수입이 만족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신문에 보니까 양질의 직업이 200만 개가 사라졌다고. 200만 개가 왜 사라졌어요? 직업이 바뀌었으니까. 기업이 변화됐으니까. 이 제조업에서 하던 거 접고 다른 거 하니까. 그러니까 직군이 바뀌면서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럼 미래로 가면 일자리가 더 많아질까요? 아니요.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뭔가 추가 수입을 원하는 많은 자들에게 이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 이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네트워크는 더욱더 견실해질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의 리더님이 자신감들이 생길 거예요. 자신감들이 생기고 그 기본적인 안정적 수입 바탕 위에서 도전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석핀을 가서 더 수입을 늘리고 더 네트워크를 크게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 속에서 평생 이 일을 하면서 60이 넘고 70이 넘어서도 계속 할 수 있다면 그게 인쇄적 수입이 되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양질의 소비자를 만드는 그 능력, 그 노하우들을 내 아는 파트너들한테 전수하면서 살면 인생이 재밌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가 하는 거에 만족을 하고 나가면서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또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메하는 목적은 돈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제가 26년 아메를 하다 보니까 돈 외에 주는 그 가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돈을 어떻게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게 되고 어디를 매일 출근해야 되는 생각도 안 하고 만나는 것은 제가 다 정해서 만나잖아요. 저 불편한 사람 안 만나야죠.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이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저 대화하고 편한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일 때문에 불편한 사람을 계속 만난다면 그것도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야. 만난 사람도 선택할 수 있고 만나는 장소도 선택할 수 있고 시간도 선택할 수 있고 저는 어제 2시까지 빈센조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재밌기도 하고 안 재밌기도 하고 그냥 그 누구죠? 송중기 보는 맛에 이렇게 보는데 참 잘생겼어요. 그분을 버린 여성은 참 대단합니다. 저런 남자를 연하의 남자를 버리고 참 복을 찬 것 같습니다. 뭐 생각이 다 다르겠죠. 저는 그 통해서 이제 자녀의 양육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돼가고 있어요. 저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제 파트너들과 또 아메를 하신 분들과 그것을 공유하고 싶은 거죠. 아, 이게 진짜 가치다. 그래서 저는 한번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핀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가서 파운더스 PT를 한다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파운더스 PT도 월 매출액이 1000만 PB가 아니라 1100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너스 23%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걸 계산해 보면은 월 3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월 300. 그 다음에 연말 보너스가 한 800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300 곱하기 12 하면 얼마죠? 360만 원이야. 플러스 800을 하면은 4,400만 원의 연수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양질의 소비자가 계속 SOP 주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고정 매출이 받쳐줄 거라는 거죠. SOP는 스탠딩 오더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주문을 하면 6개월 동안 자동 주문이 되게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이 파운더스 PT만 해도 연봉 4천만 원인데 40대 50대 넘어가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한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근데 거기다 내가 좀 더해서 1,500을 한다면 수입은 또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질 소비자를 내가 50명 관리하다가 이제 안착이 되니까 또 조금 더 늘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매출은 올라가는 거죠. 계속. 이런 수입이 진정한 인쇄 수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종착역은 이 수입원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거고 여러분이 자녀 교육까지 완성판을 짓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몰라요, 아메. 우리 아메 하는 사람도 몰라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이 우리에게는 진짜 기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27년 됐으니까 이제 할 사람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보는 각도가 달라요. 자, 아까 제가 마켓컬리를 얘기해 볼게요. 마켓컬리 배달하는 업체가 마켓컬리 외에는 없었을까요? 딱 하나 만족시켰어요. 신속한 배송, 양질의 제품. 기존의 이커머스의 시장을 마켓컬리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아메이 27년 동안 했어요. 1조 원이라는 매출의 시장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1조 원을 다 가지라는 것도 아니야. 여기서 내한테 1000만 포인트만 있으면 되는 거야. 시장은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뭐 얘기했죠? 고객이 원하는 게 뭐야? 혹시 내 것만 가지고 우리께 최고라고 얘기하진 않았을까? 그걸 좋아할 고객이 이상한 거지. 남 상대도 인정해주고 그 제품도 좋아. 근데 이런 건 좀 우리께 더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봐 라는 표현에서 계속 고객 관리를 한다면 나를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판은 깔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만든 시장에서 내 거를 창출해 간다면은 여러분은 그 수입은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내가 옆에 있는 누구 말도 믿지 마시고요. 누구 말도 믿지 마세요.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스폰서만 맹종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듣고 한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생각해서 내 걸로 발전시키는 사람이 이 시대의 위너가 될 거라는 거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대학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대학 교수 자리도 줄어들고 강사 자리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어요. 다 줄어들어요. 이제는 무엇을 하나 잘하느냐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자녀. 내 파트너도 5가지 제품군에서 어떤 게 강점이 있어. 다 해서 내가 잘하는 분야를 주입해서 강요하지 마십시오. 달란트 다 달라요. 맞춰 가십시오. 맞춰 가십시오. 회사 운영할 때도 회계의 능력 있는 사람은 회계 부서에 두지 공장에 안 둡니다. 사장은 각자의 능력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회사가 굴러가. 사장이 다 할 수 없어요. 그것만 잘한다면은 여러분은 아마 10년 후에는 50억 정도면은 아마 연수입이 한 2억 정도의 인세 수입이 50억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1억 이상의 연수입이 전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말을 믿고 한번 오늘 제 강의를 들은 걸 갖고 반복적으로 들어가면서의 제 한 거에 대한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 맞다면은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 찾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정적 수입을 찾고 가정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